내가 이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 3월 10일 수업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건 20쪽에 이제 그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 일단 그보다 앞서서 여기 이제 19쪽에 여기 그 무리수 루트 2의 값이 뭐 대략 뭐 1.41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답이 나오는지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일단 수를 조금씩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근접한 값을 찾는 건데, 먼저 제곱에서 2가 된다는 것의 수의 의미가 루트 2였잖아, 맞지? 그래서 제곱에서 2가 되는 앞과 뒤의 제곱수를 1과 2라고 수를 잡은 거야, 맞죠? 왜냐하면 1을 제곱하면 1이고 2 제곱하면 4가 되니까 1과 4 사이에 2라는 값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1과 2 사이에 들어갈 거다. 루트 2라는 값은 1과 2 사이에 들어갈 거다. 제곱해서 들어가는 값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뭐 정수 자리값 정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찾아본 게 1.4를 제곱을 하니까 2에 가장 근접한 1.96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1 다음에 1.5, 1.4 다음에 1.5잖아. 그 1.5를 제곱해 보니까 또 2.25가 돼서 2에 근접하지. 그래서 이제 1.4하고 1.5 사이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자리값을 한 개씩 더 낮추어 가면서 가까운 근사치 값을 잡아낸 거야.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1.414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이 값을 그 밑에 하단부에 루트 2를 1.414, 2135라고 해서 자리값 쫙 영원히 내려가게 구해놓은 거죠. 이런 미친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여기 이 책의 제일 뒷부분 쪽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뒤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제곱근표라고 해서 지금 루트 2를 계산한 것처럼 이 다양한 루트의 값을 다 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그 수를 구해야 될 경우 이 표를 이용해서 하는 그 경우가 생기는데, 뒤에 이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를 찾아서 할 일 없습니다.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문제는 대부분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그 지금처럼 생겨먹은 이 제곱근표를 읽을 줄만 아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루트 2가 이렇게 값이 된다는 걸 알면 돼. 뭐 신앙이 너는 저기 저 숙제 이번에 잘 챙겨서 해가 왔지? 다 동그라미 해놨는데 알고 보니 사기 그리면 안 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0쪽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수로 이루어진 직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뭐 이런 거 뭐 소수 첫째 자리 정도까지 해서 뭐 2.5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 2랑 3 사이에 중앙에 딱 찍어놓으면 2.5가 되고, 아니면 정수 단위 값들은 점을 찍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분수로 되는 거 뭐 마이너스 뭐 2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거 있다. 즉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거 있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에 3등분 해서 그 중에 한 칸 옮겨서 뭐 이런 거 표현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이 루트가 들어가는 이 수는 무리수라고 해서 뭐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소수점 아래 값이 계속 끝없이 내려가고 있다고. 방금 앞 페이지 19쪽에 설명된 것처럼 1.414 하고도 끝없이 쭉 내려가. 이 끝없이 내려가는 이 값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표현하겠냐고. 소수가 끝없이 가는데,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은 여기가 다 들어가요. 이 수직선은 실수 전체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값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우리 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몇 가지 예시들을 이제 가지고서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무리수를 표현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이용하는데 뭘 이용하는가 하면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할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기 예시로 들어진 게 보면 루트 2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건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부터 합시다. 자,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사각형에 자, 대각선 한번 그어봅니다. 자,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지? 혹시 알겠나? 네.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직각 있고 A, B, 요 B변 C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래서 1과 1이니까 여기 돌아온 거 B변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에서 2가 되겠지. 요거 제곱했는 게 2잖아. 그러면 제곱했는 게 2이기 때문에 요 값은 루트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루트 2를 찾아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루트 2라고 하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이제 정확하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이 크기라고 한 걸 찾았다고. 그럼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는 우리 1학년 2학기 때 콤파스 써서 뭐 하는 거 작도하는 거를 배운 적 있지. 맞지? 작도할 때 컴퍼스 하는 역할이 뭐다? 길이를 옮겨주는 거다. 자, 원도 그리지만 이 길이를 옮겨주는 것도 기능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 시작점을 0이라고 한다면 여기 콤퍼스 띄워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수직선하고 맞닿는 점을 찾아준다면 요 위치가 바로 저 루트 2와 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위치의 값이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일자리 정사각형 그려서 대각선을 그어주면 루트 2라고 하는 우리가 소수한테는 이렇게 무한히 내려가는 소수인데도 딱 크기가 정해져서 이렇게 돌려서 매치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수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에 플러스잖아. 좌측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이번에 반대로 거꾸로 돌립니다. 여기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 맞닿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나? 지금 주제는 딱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다 값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거를 표현하는 걸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일한 방법인데 조금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여기 일자리 정사각형이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 요 점이 2라고 가정을 할게. 여기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하면 2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자,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대각선을 그었어. 그래가지고 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 지점을 찾아낸 거야. 그럼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혹시 얼마가 될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요. 일단 나 질문 막 하는데 긴장해야 된다. 얼마 요 좌표 값이 얼마겠노? 여기서 2와 3이야. 요 정사각형 놓여진 위치가 얼마인가? 얼마일까? 자, 요 길이가 루트 2제 지금 2보다도 루트 2만큼이 오른쪽으로 갔어. 2보다 루트 2만큼 더 갔어. 어떻게 표현해? 2보다 루트 2만큼 더 갔어. 그럼 반대로 쉬운 거 얘기할까? 2보다 3만큼 더 큰 수 어떻게 나타내? 5라고 됐는 게 뭐야? 2에다가 3을 더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지금은 말이 이 3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갔을 뿐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요 P라는 점의 좌표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요 길이 루트 2만큼의 길이가 오른쪽으로 더 플러스 된 거야. 더해진 거야. 그럼 반대로 뭐 질문할지 보이지? 요번에는 이쪽으로 돌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라는 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야. 됐냐? 그러면 어떻게 돼? 2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가 갔으니까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Q의 좌표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스타일의 문제는 여기 그려지는 그림의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꼭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루트 2가 된 건 시작점이 0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냥 0 더하기 루트 2가 됐던 거고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거예요. 출발점이 0이어서. 그럼 여기는 출발점이 2이기 때문에 2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 갔고 2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나? 그래서 좌표값 이런 법 알겠지? 요렇게 흘러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제 기본 아이디어 얻었다나? 그럼 그 다음은 우리 보고 예시로 나타내는 게 이런 걸 구하라 그래요. 저런 정사각형을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그래 버리면 자, 요 변길이 1이고 요 변길이 2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그어주면 요 대각선 길이가 얼마가 되겠노? 자, 이 질문 받으면 이런 뭐 떠올려야 돼? 피타고라스를 떠올려야 된다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합니다. 1제곱에 2제곱 더하면 얼마? 5가 되죠? 그러면 요 빗변의 제곱이 5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이용한다면 아까는 이 크기 루트 2만큼을 더해주고 빼줬어. 그럼 이번에는 루트 5라는 길이 찾았잖아? 루트 5만큼 더해주고 루트 5만큼 빼주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끝이라고. 이제는 우리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설명 되게 쉬워졌어. 그래서 그냥 이 크기만 구하면 이 값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시작점은 어디? 여기 딱 원이 돌아가는 요 지점의 값에서부터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 A라는 좌표값이었다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요 지점은 A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 왼쪽으로 돌아갔다 A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거야. 어려운 거 없죠? 같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나오는데 그거는 요번에는 자 3개 붙여서 1하고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피타고라스를 배웠기 때문에 되게 자유분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 하는데 요거는 1제곱 더하기 3제곱 하면 10이죠. 루트 10입니다. 계속 대체로 요 문제에서는 요거 3가지를 많이 질문합니다. 응용할 때. 됐죠? 방향성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선에 표현한다고 하는 의미 알겠죠? 그죠?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끝없이 내려가는 소수의 값이라서 표현할 위치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걸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맞죠? 이론적으로는 어떤 무리수든 다 들어갑니다. 수직선 상에. 그죠? 자, 이 내용을 알면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세요. 개념 확인 잘 보시면 자, 선분 OA의 길이를 지금 삼각형 ABO를 살펴보면 방금 내가 보여준 이 그림과 일치하죠. 2와 1로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빗변인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자, 빈칸에 채워 넣습니다. 루트 5. 그 다음에 자, OP라고 돼 있죠. 거기서 자, O에 콤파스 반을 딱 꽂아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린 게 P점이잖아. 맞냐? 그래서 OP 길이랑 OQ 길이랑 OA 길이랑 모두 같다. 반지름이 되는데 그 길이가 루트 5. 그 다음에 점 P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원점, 즉 값이 0이잖아.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갔기 때문에 루트 5만큼 떨어진 점이므로 P에 대응하는 수는 루트 5이다. 그 다음에 점 Q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요 개념 담는 데는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을 봅니다.
자, 지금 그림 그려진 거 보니까 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AD 요거 두 개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괄호 1, 2번 다 루트 2입니다. 자, 그래서 P에 대응되는 거는 1이란 데서부터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므로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Q는 1이란 점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일단 4-1번은 여러분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일단 내가 정답 불러줄게. 한번 자기가 해결해 봅니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 많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연예학교 이거 뭐 오래오래 학사일정 다 오픈됐나 안 됐나? 내 시간이 안 나오는데 그냥 어? 아까 학사일정 뭐 시험 연정 이런 거. 그러니까 너 그거 받은 거 있나 없나? 일정표 1년 학사일정. 받았는데 안 했거든. 죽을래. 야, 너 학교 오픈 안 돼도 그거 하면 사진 찍어 나한테 보내라. 몇 시간 동안? 그거 일정표 없어? 자, 문제 다 해결했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자, 이번에는 그 변 길이가 요번에는 선분 AB는 2와 2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제곱을 하면 루트 8이라고 나오는데 계산했나? 2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어서 8 나오니까 루트 8. 자, 이렇게 계산대가 나왔나요? 선분 AB는 루트 8이었고요. 선분 AD는 보니까 3하고 1이죠. 그건 요거 해준 대로네. 그럼 걔는 루트 10이겠고. 구분지가 적을 수 있겠나? 선분 AB는 루트 8, 선분 AD는 루트 10. 두 가지.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루트 8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거는 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루트 10만큼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되겠지. 이번에 뭐 중간고사는 일정들이 거의 비슷하던데 일락 잊지 마라. 이거 진짜 딱 4월 마지막 주에 거의 다 걸려있던데 중간고사.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주, 한 2주, 3주 진도 나가면 또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학기 중 되면 진도 꼭 진도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자 21쪽 내용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수와 수직선인데 이제 요거는 어떤 이제 말의 용어에 대한 개념만 좀 잡아주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의미 파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1번 보면 자,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메울 수 있다. 아까 냈겠지만 그려준 수직선을 뭐라고? 실수들로 다 채워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론상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또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한 점 찍으면 분명히 어떤 특정한 실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있잖아
짧은 간격으로 찍더라도 요걸 또 이만큼 확대하면 또 이 안에 또 무수히 많은 게 들어가요. 이게 무한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무한은 우리 눈에는 유한한 간격이지만 점은 무한히 작은 개념이어서 들어가는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몇 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수를 얘기해도 무한 옆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밑에 이제 참고 부분 잘 봅니다. 유리수 또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메울 수는 없다. 완전하게 메울 수는 없다. 알겠죠? 유리수와 무리수 모두 통틀어서 저게 다 채워지는 거지 어느 한 개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 시간 배웠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또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수 문제 5번. 자, 이런 식의 스타일로 문제 나오죠. 일단 요거 여러분 힘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힘듭니다. 판단하기가. 대명사 5-1번까지 그냥 쭉 가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문제 5번입니다. OXX, OXO 라인. 생각보다 중간중간 한두 개 틀린 거 좀 나오죠. 막상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문장 처음 읽으면 헷갈려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를게요. OXX, OXO. 5가 3개입니다. 1번, 4번, 6번. 나머지 X. 됐죠? 그 다음에 5-1번은 5번입니다. 기읍, 디귿, 미음만 맞습니다. 자, 다 혹시 확인했나 이거? 혹시 요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요 정답에 대해서? 오케이. 자, 다음 이제 22쪽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 크기의 비교예요. 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뭐 슬쩍 얘기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3하고 5하고 비교하면 5가 큰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루트 붙여도 똑같다는 거, 우리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혹시나 문제에서 뭐 루트 x라고 하는 걸로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이 x 값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제곱을 해서 구해줘도 이 부등식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값 구한다 했었어. 맞죠? 지난번에 했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크기를 우리 배웠잖아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생긴 모양들 한번 잠깐 봐요. 필수 문제 6번 내용을 보면 루트 6 플러스 1이고 3이고 뭐 가로 3번은 루트 7 플러스 3에 밑에 루트 8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가 한 개가 아니라 실수 표현, 즉 이 유리수가 적혀져 있으면서 여기에 루트가 있는 무리수까지 겹쳐진 실수 전체의 표현으로 다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 방법으로만 풀리지가 않잖아요. 이걸로만 비교가 안 돼서. 그랬을 때 이제 크기 비교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수직선에 표현된다면 수직선의 오른쪽이 크다 하는 거 쓰면 되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숫자를 뺍니다. 그죠? 두 숫자가 있다면 두 숫자를 빼세요. 빼가지고 만약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앞에 게 크다는 거고 이게 지금 크기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두 수를 뺐더니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 두 수는 같다는 거고 뺐더니 0이 0보다 작아 뺐더니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친구는 뒤에 숫자가 크다라고 우리는 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해준 거죠. 그래서 주어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크기 비교할 때 빼기를 해버립니다. 빼기 해서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보고 그대로 입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크기 방향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학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루트 3의 2를 더한 거하고 4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실제로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요 이런 문제 같으면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5의 값을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되기인데 참고로 하나 메모 봅시다. 얘는 1.414 얘는 1.732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표에 다 나오는 값인데 여기 외워줄 때 이게 이렇게 유치 나도 중학교 때 그렇게 설명 들어서 있네 한치셋둘 둘둘 삼육 이렇게 외워두니까 좀 길게 갔다 외우면 자기 마음이고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 같은 문제도 이게 2가 안 되잖아 루트 3이 그리고 꼭 여기까지 몰라도 2라고 하는 건 루트 4잖아 그 루트 3이니까 2보단 작을 거다 그래서 4보다는 작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기는 어찌됐건 요것도 좀 알아두면 크기 비교할 때 도움 될 때가 있다 그렇게 한번 써먹어 보고 여튼 요거는 이제 번외로 가고 일단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문제 풀어봅시다 크기 비교해야겠어 그냥 뺍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수에다 뒤를 빼버려 하면 루트 3 빼기 2가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4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같이 루트 붙여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뒤에 숫자가 더 크니까 얘는 분명 0보다 작을 거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뺀 순서에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게 끝입니다 빼기 해보라는 거야 됐죠? 그게 이제 22쪽의 내용 설명에 괄호 3번에 있는 실수 대소 관계이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인 거예요. 차 이용하는 거. 왜? 저거 숫자 뭐예요? 아? 저거 숫자 안 보여요. 어느 숫자? 아 이거? 네. 아 이거 미안한데 저기 바깥에 그냥 내놓으면 돼. 그게 아니라 크로스백을 두고 왔어요. 너 맨날 뭐 빠뜨리니? 제가 좀 많이 좀 두고 왔어요. 거기 혹시 있나 가방? 뭐 한 개 떨어진 거 있어? 있어. 여기 있다. 너 다음에 걸리지 말고 좀 잘 다녀. 네. 요거 1.414, 1.732, 2.236. 오케이?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부등식 성질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예를 들어 놓은 게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여기 똑같은 숫자가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숫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만 크기 비교하면 바로 끝난다 이 말이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필수 문제 6번 한번 살피겠습니다. 필수 문제 6번 내용을 보면 괄호 1번에 루트 6 플러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빼기 해버리면 루트 6 빼기 2가 되겠죠. 얘는 루트 6에 루트 4가 빠지는 거니까 왼쪽이 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1이 있는데 오른쪽은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6이 2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계산되죠. 2라고 하는 값은 루트 4이기 때문에 루트 6이 루트 4보다 크잖아. 그러면 왼쪽이 크겠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냥 빼기로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괄호 2번, 3번, 4번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비교 잘 해보시고. 나쁜 사람은 6-1번 넘어가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은 그냥 빼버리면 1 빼기 루트 2니까 오른쪽이 더 큰 것 같고요. 괄호 3번은 3이 같이 더해졌으니까 루트 7과 루트 8만 바로 비교하면 돼서 오른쪽 루트 8이 크고, 괄호 4번은 루트 3이 같이 빠졌네요. 그래서 3하고 루트 10하고만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은 루트 9니까 루트 10이 더 커서 오른쪽입니다. 됐죠? 그렇게 잡습니다. 자, 6-2번은 이제 숫자가 3개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숫자를 두 개씩 이제 짝을 잘 지어 가지고 정보를 한 개씩 이제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찍기도 좀 잘 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뭐를 먼저 할지, 어느 거 먼저 비교할지 이런 거 대략 봐야 돼요. 자, 일단 A와 B는 비교하기가 쉽네요. 같은 수 2에다가 루트 7을 빼고 루트 6을 빼는데 루트 7이 더 숫자가 크니까 B가 더 크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됐죠. A와 B하고 비교할 때는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C를 B보다 클지 A보다 작을지 가름을 해야 되는 거라. 맞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고 가면 좀 편리한데, 모르면 두 번 다 해야 되고, 운 좋게 C랑 B랑 비교했는데 B보다 큰 거 바로 돼버리면은 그거 문제 되겠다. 아니다. 그치. B보다 크면 상관없어요. 근데 B보다 작아 버리면 또 A하고도 또 비교해 줘야 돼요. 맞죠? A, B 사이에 들어갈지 B보다 큰 데 들어갈지 이건 모르니까. 맞죠? 혜진아, 지금 잡아주겠나? 그때보다 좀 오래 버티네. 그럼 자, 요 문제만 풀고 잠시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비교했고, 자, 그 다음에 자 B랑 C랑 비교해 볼게요. 그럼 B랑 C랑 비교한 다음에 그냥 빼버려라. 2 마이너스 루트 6에 1을 마이너스 1을 빼게 하는 거네. 그죠? 그래 버리면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 그럼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얘는 자 B가 더 큰 거네. 그죠? 두 번째는 B가 C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찍기 조금 잘못됐지. 애초에 A랑 비교했다라면 그래도 그렇다. 어차피 두 개 다 해야 돼. 만약에 C가 A보다 작은 걸로 밝혀서 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그건 진짜 복불복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정보 찾았고, 그 다음에 A랑 C랑도 또 비교해 줘야 되니까 A 2 마이너스 루트 7에다가 C를 뺍니다. 계산해 주면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7에서 요거는 어떻게 돼? 요것도 A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럼 이거 조건 다 취합을 하면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 B의 순서대로 요렇게 세 개의 수의 순서가 잡힙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딱 한 5분만 55분까지만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자, 일단 뭐 앞에 해가지고 우리 저 22쪽까지 저거 플레이 내가 했나 이거 눌렀나? 근데 누른 거 맞지? 자, 일단 우리 여기 그러면 23쪽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쪽 24도까지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자, 제곱 근표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표를 읽기만 하는 거라서 자,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제곱 근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 1부터 9.99까지는 0.01 간격으로 나타내고 10.0부터 99.9까지는 0.1의 간격으로 양의 제곱근의 값을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표.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 숫자까지를 답을 계산해서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표를 보면 앞에 이제 9.99까지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서 일식에서 촘촘하게 값을 구해놨다는 말이고, 그거 10을 넘어서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소수 첫째 자리 단계로 한 개씩 숫자 올려가면서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살짝 여러분이 표를 봐서 알겠지만 엄청 많은 수 데이터를 뽑아놨지만 모든 수를 대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꼭 없는 표의 값이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뒤에 또 배울 겁니다. 일단 그거는 그때 배우도록 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 봅시다. 자, 바로 2번에서 요구한 게 보면 루트 2.02의 값을 구하기라고 돼 있거든. 거기서 보면 앞에 2.0이라는데 그죠? 그 항조로 그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러면 수라고 돼 있는 거에 좌측에 보면 2.0이라고 한 거 보이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 수는 좌측에서 2.0 숫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에 있는 그 값을 위에 상단에 있는 점의 값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의 값을 읽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잖아, 그죠? 왼쪽에 거 먼저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마무리. 그래서 읽어주면 그게 표의 값이란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 문제 7번에 예를 들어 괄호 1번 같은 경우 루트 1.06이니까 자 1.0을 찾으려면 제일 첫 번째 줄이죠.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6이 될 때까지. 그러면 루트 1.06의 값은 얼마로 나온다? 1.030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에요. 자, 요거 이대로 한번 읽기만 하는 거니까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7-1번까지 그냥 완성하고 가버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괄호 2번은 1.063, 괄호 3번은 7.962. 예수이 또 했나? 혹시 어려워? 안 된 거야? 그럼 일단 답 풀어줄게. 자, 8.031. 그럼 7-1번 푼 사람은 6.207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뒷장 영점 먼저 읽어봅니다. 얘는 1.06이라 1.06 요값 찾는 거고 1.13 1.13 그럼 이것이 있겠나? 63.4잖아. 그러면 63.4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나? 64점. 그치, 그게 끝이야. 그럼 지금 얘도 풀으라 그러면 루트 9.54니까 자 9.54 차례대로 9.54 그렇지. 그러면 그 값, 그 다음에 9.72 그렇지. 이 값이다. 그럼 저 위에까지는 안 꺼도 그만 요 위치만 찾으면 돼. 그럼 요거 두 값 합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그지? 자, 그럼 혹시 여기 저 표 이런 거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제 너 어렵다고? 어렵다는 거야? 네? 아, 이거 네가 이거 뭐 손든 줄 알았는데 손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 그럼 니는?
안 어려워요. 그래? 근데 뒤에 들어 뭐라고 뭐 이렇게 하길래 액션 쳐야지. 근데 어. 7-1에 뭐였어요? 6.207. 7이요? 7 마지막에 7. 왜요? 루트 9.54가 3.089. 그 다음에 두 번째 9.72가 3.118. 끝자리가 9랑 8이니까 다음 7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하기 할 때 잘못했나? 잘못 봤어요. 혹시 초등학교처럼 이건 뭐쌤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아예 잘못 봤나? 그래 이거는 꼼꼼하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4쪽 뭐 마지막 내용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보니까 이제 뭐 교과서에는 없지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빠진 건가? 이거 뒤에 보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에서 빠졌다 했으니까 문제 많이 어렵게는 안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이거요. 자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이 무리수의 값을 보면 얘는 끝없이 내려가니까 규칙성도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무리수잖아. 근데 여기에서 자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1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의 소수 부분을 알고 싶은 거야. 야 소수 부분 어떻게 돼? 그럼 이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0.414 어쩌고 저쩌고 쭉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소수만 다 표현하면.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루트 2가 이 값이니까 이 값에 얘 정수만 사라지면 소수만 남는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소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걸 다 적어야 되는데 다 적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루트 2라고 한 이 값에다가 방금 요 구한 정수 부분 있죠? 얘를 빼버리면 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소수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맞잖아요. 루트 2라는 값에 얘만 날려버리면 소수만 남잖아. 이해됐나?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요 주제는 다 그거예요. 수가 다 무리수가 주어질 겁니다. 질문은 소수를 구해야 돼요. 소수 부분을. 그러면 주어져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이 뭔지만 구해서 걔만 날려버리면 된다.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알파벳 뭐 문자로 돼 있는 거는 조금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고요. 일단 개념 확인부터 한번 봅시다. 루트 5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루트 5라고 하는 거는 그 루트 안에 있는 수를 가지고 크기 비교하면 정수가 얼마인지 금방 구해내는데 이 앞과 뒤의 수를 잡아줄 때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정수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적긴 적지만 정수가 나오는 루트 값을 찾을 겁니다. 즉, 요 안에 값이 뭐가 되게 제곱수가 되는 값을 잡을 겁니다. 그래야 루트가 벗겨질 거잖아. 됐지? 그런데 이 수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5를 기준해서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 바로 큰 제곱수를 찾을 거예요. 그럼 5보다 바로 작은 제곱수는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 5보다 큰 첫 번째 제곱수가 얼마야? 9.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트 4라고 하는 거는 2라는 걸 알고 루트 9는 3이라는 거 알죠? 그래 버리면 우리는 루트 5라는 값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표현해보면 루트 5는 2점 얼마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까처럼 외우는 거 2.236으로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죠. 2보다 조금 큰 수네? 아니면 돼. 루트 4보다 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크기에 대한 비교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5의 소수 부분 구하라 그러면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이 범위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2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상태에서 이게 바로 정수 부분인 거예요. 2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루트 5에다가 그냥 정수 부분 2를 빼주면 이 친구가 루트 5의 소수 부분인 겁니다.
어렵지 않지 요거. 어? 자, 개념 확인 봅니다. 그래서 빈칸에 숫자 넣어보면 2, 3. 그래서 정수 부분은 2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5 빼기 2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필수 문제 8번입니다. 자, 괄호 1번. 자, 루트 6. 자, 그러면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 정수 부분은 자, 루트 6이 제곱수 뭐와 뭐 사이? 역시나 4와 9 사이입니다. 그러면 2. 얼마가 되겠죠? 맞죠? 3이 되는 순간 9가 되니까. 그럼 정수 부분 2.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6에 2를 빼면 된다. 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괄호 2번 여러분이 지금 해봅니다.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게 정수 부분이 3입니다. 왜? 루트 9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루트 10 빼기 3이 소수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9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수가 조금 바뀌었네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형식이 좀 바뀌었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은가 하면 우선 순서를 좀 지켜서 갑시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값을 알기 때문에 뭐 루트 3의 값이 1. 얼마란 건 아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면 뭐 3. 얼마란 거 알고 정수분 3이란 걸 미리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식의 요 뒤에 문제 풀이까지 다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부등호를 그냥 이용할 건데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1하고 2 사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하게 한 거니까 2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두고서 이거의 소수 부분은 이 원래 수 전체 수에다가 3을 빼기 하는 걸로 요 계산해 주면 루트 3 빼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2가 더해지든 뭐 수가 더해지든 빼기가 되든 여러분은 이 부등식의 방법으로 풀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쉬운데 괄호 2번만 돼도 조금 난해해. 자, 왜냐면 빼기가 들어갔거든. 요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때문에 좀 고생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자 루트 2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루트 2는 1과 2 사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제곱수 구해보면 되잖아. 그죠? 1하고 4하고 그래놓고 자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자 마이너스를 곱해요. 자 마이너스를 곱하게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왼쪽 오른쪽이. 자 그래서 이렇게 뒤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방향이 저쪽으로 커지는 거라서 안익수가니까 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옮겨주는 걸로 하면 부등호 방향 자 요 모양 그대로 가고 요 모양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부등호 방향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혹시나 이런 거 풀 때 등호가 여기 붙었다면 등호가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서로 크로스로 움직여줄 때 부등호 바꾸지 말고 등호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로 숫자 바꿔주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5를 더하기 한 걸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여기다가 5 마이너스 루트 2에 3을 빼줘서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소수 부분인 걸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해됐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추 이제
따라가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뒤에 나머지 부분들 문제를 좀 푸시고요. 오케이. 자, 저기 이제 26쪽에 9번 문제까지 내가 같이 좀 풀어주고 나머지는 과제로 하면 되겠네. 자, 9번 문제 봅니다. 자,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 플러스 5, 2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값이 대략 어디와 어디 사이에 좀 있는지 유추만 하면 돼요. 값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면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했던 방법대로 루트 5는 2랑 3 사이, 1 플러스 루트 5는 3과 4 사이.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건 3하고 4 사이 어디쯤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저 순서 또 DB가 또 적어도 한꺼번에 이거 안 될까요? 그죠? 루트 5가 또 2하고 3 사이에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를 더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그죠? 그러면 요 위치 좀 두 가지 다 적으려면 순서 좀 바꿔야겠네.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에 1 플러스 루트 5가 있어요. 그럼 요 범위 안에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요런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값만 유추해낸다면 얼마나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0, 1, 2, 3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할게. 주원. 자, 일단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알림장 지금 꺼냅니다. 일단 너네는 좀 알림장 줄게. 잠시만.